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토리첼리가 어떻게 유체역학에 기여했고 토리첼리의 정리가 어떻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암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1600년대 유럽에서 광산의 지하수, 농업용 또는 정원용 지하수 등을 퍼낼 때 진공 펌프로 10m 이상 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고, 왜 지하수를 10m 이상 빨아올릴 수 없는지 밝혀달라고 의뢰를 받은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는 진공이 빨아들이는 힘의 한계를 연구하다가 1642년에 사망합니다. 갈릴레오 사망 몇 달 전 갈릴레오의 조수로 연구에 참가했던 이탈리아 과학자 토리첼리는 이 연구를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물 대신 수은을 사용하면 수은의 비중이 13.6이고 1m의 수은 기둥은 물 기둥 13.6m에 해당하므로 길이 1m 정도의 유리관을 사용해서도 10m 이상의 지하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토리첼리는 생각했습니다. 길이 1m 남짓 되는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 유리관 꼭대기를 손가락으로 막은 후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수은이 담겨있는 그릇에 유리관을 뒤집어 놓았을 때 유리관의 수은 기둥이 그릇에 담긴 수은 표면에서 760mm 높이까지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고, 수은 기둥 760mm와 비중 13.6을 곱하면 물기둥 10.3m 정도가 되므로 지하수 문제를 유리관 실험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수가 10m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 토리첼리가 1643년에 진행했던 이 유리관 실험을 토리첼리의 실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그림처럼 유리관 안의 수은 기둥 위에 생긴 빈 공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이 생기면 주변의 다른 물질이 곧바로 빈 공간을 메우기 때문에 자연계에서는 진공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토리첼리 시대까지 자연은 진공을 혐오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공이 생기면 곧바로 주변 물질로 진공이 메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유리관을 뒤집었을 때 수은이 내려간 후 남겨진 빈 공간에 공기가 들어갈 틈은 없었으므로 이 공간은 진공이어야 했습니다. 토리첼리의 실험으로 자연계에 진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할 수 있었기에 오늘날 이 빈 공간을 토리첼리의 진공이라고 부릅니다. 진공을 메우기 위해 주변 물질을 진공이 빨아들이는 힘이 아니었다면 무엇 때문에 수은 기둥이 760mm 높이를 유지할까요? 여러가지 실험 끝에 대개의 공기 무게가 그릇의 수은 표면을 누르는 압력 때문에 수은 기둥이 지탱된다고 토리첼리는 결론을 내렸고, 이로써 대기압의 존재가 밝혀집니다. 토리첼리는 수은주의 높이가 날마다 조금씩 변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대기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이러한 개념은 수은 기압계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 파스칼은 토리첼리 실험에 크게 흥미를 느낀 후 다양한 유체로 실험을 진행했고, 1647년경 액체에 압력을 가하면 액체를 통해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똑같이 전달된다는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림처럼 위가 터진 물탱크에서 측면 꼭지 위로 구멍을 내고 수직 방향으로 물이 올라가게 하면 구멍과 물 사이의 높이 h만큼 물이 올라가고, 꼭지 구멍의 위치를 바꿀 때 물이 뿜어져 나오는 방향이 수직이든 수평이든 방향과 상관없이 속도 크기 v가 루트 EGH가 된다는 것을 토리첼리가 발견하고 1644년 발표하는데, 오늘날 이것을
토리첼리의 정리, 토리첼리의 식 또는 토리첼리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속도 크기 V는 루트 2GH라는 식에서 양변을 제곱한 후 속도 V 대신 중력가속도 G와 시간 T로 대체하면 화면의 식이 되는데, 이 식의 양변에서 G를 상쇄시키면 토리첼리 이전 갈릴레오가 자유낙하에서 발견했던 낙하거리 H와 시간 T의 관계식이 나타나고, 갈릴레오의 식은 물체가 일정한 중력가속도 G로 시간 T 동안 자유낙하한 높이 H를 나타내지만, 토리첼리의 정리는 액체 표면에서 구멍까지 깊이 H에 따라 액체의 분출 속력 V가 결정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림의 액체 기둥에서 단면적이 S, 높이가 H일 때 부피 V는 S 곱하기 H이고, 이 액체 기둥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밀도 Rho는 M 나누기 부피 V이고, 단면적 S에 작용하는 압력 P는 무게 mg 나누기 단면적 S이고, 이 식에서 분자와 분모의 높이 H를 곱하면 위치 에너지 mgH를 SH로 나눈 값이 되고, 여기서 S 곱하기 H는 액체 기둥의 부피 V이므로 압력은 단위 부피당 축적된 위치 에너지가 되고, 따라서 유체의 압력 P는 축적된 위치 에너지 밀도를 의미합니다. 질량을 부피 V로 나누면 밀도 Rho가 되므로 압력 P는 ρgH 위치 에너지 밀도가 되고, 토리첼리의 식을 변형해서 양변에 Rho를 곱하면 좌변은 액체 높이 H에 의해 눌리면서 압축된 위치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고, 우변은 압축된 위치 에너지 밀도에 의해 분출되는 액체의 운동 에너지 밀도가 됩니다. 토리첼리 이후 100년쯤 지난 1738년 스위스 과학자인 다니엘 베르누이가 토리첼리의 정리를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베르누이 원리이고, 베르누이 원리는 유체 내의 점들 사이에서 압력,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에너지 보존 관계를 기술하는 유체역학의 중요한 이론으로, 베르누이의 원리는 자동차의 기화기, 항공기의 양력 등 오늘날의 문명을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전 여행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정립되기 200여 년 전 갈릴레오의 낙하 실험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암시하고 있었고, 토리첼리의 정리는 유체에서도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은 에너지 밀도와 압력을 같이 사용하는데, 압력은 앞의 설명처럼 에너지 밀도와 차원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리첼리의 실험 배경, 토리첼리의 진공 발견, 기압계와 파스칼의 원리, 토리첼리와 베르누이 원리 사이의 관계, 토리첼리의 정리가 암시했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